안녕하세요. 딱히 절약을 잘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짠테크 컨텐츠를 자주 다뤄서 조회수를 뽑아먹고 있는 히말라야 핑크솔트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제 집에서도 핑크솔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사은품으로 받아온 건데 천일염이랑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맛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막립이라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긴 있습니다. 오늘은 생방송에서도 살짝 언급했었던 내용을 말할 건데요. 우리가 절약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매체를 통해서 각양각색의 짠돌이 짠순이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꼭 그들처럼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모으고자 해서 짠돌이, 짠순이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이 짠순이 카페라는 거는 가상의 네이밍이고 실제로도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취지의 인터넷 카페는 꽤 많죠. 재테크, 절약 카페 이런 거 많은데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돈을 아끼고 사는 사람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예전 같았으면, 젊을 때 같았으면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절박하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안 될까? 왜 이렇게 야무지지 못할까? 스스로를 자책을 했단 말이죠. 뭔가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졌다는 느낌?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 천하제일 구두쇠 대회에 나갔어 내가. 근데 거기서 꼴찌를 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그 대회에 나간 적도 없고 나갈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를 늘 불행하게 하는 건 뭐죠? 첫 번째로는 돈 문제. 돈 문제 다음으로는 남과 비교하는 것.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인간이라는 개체로서 남하고 비교하는 행위는 이거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평생 우리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교를 한다고 해서 딱히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남이랑 비교했을 때 나보다 잘난 게 있다. 그런 걸 볼 때는 내가 따라해 본다든가 일명 벤치마킹 아니면 다시는 나보다 높게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꺾어버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배 아파하기만 하고 또 과도한 비교는 뭐야? 에너지 낭비다. 비교해서 뭐 어쩔 거예요? 비교하는 행위가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를 일으켜서 내 삶을 뭐 다르게 혹은 개선시키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의욕이 넘치고 부지런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나보다 조금 잘난 애들 보면 배알이 꼴리고 뭔가 자괴감이 느껴지고 스트레스만 받을걸요? 그런 것처럼 저도 뭐 다른 사람들처럼 악착같이 살 수는 없어요. 옆집에 김치 담그는데 그 우거지 얻어다가 그거 끓여 먹고 살지는 못한다고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건 아니듯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한 달에 얼마씩 악착같이 똑같은 금액을 아낄 수는 없다는 거죠.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3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똑같이 노력을 한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금액을 저축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2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3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계란 한 판 6,490원 다 똑같아요.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나한테만 계란을 1,000원씩 깎아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물가가 굉장히 비싼 편이고 거기다가 코로나 이후로 되게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뭐라고 하더라? 소비자 물가지수로 검색을 해보면 이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엄청 뛰었어요. 올해 2월달이랑 11월달이랑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일단 그거는 둘째치고 물가가 기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아끼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얼마 이상은 내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년에 3천만 원 모았어요.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1억을 모을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만 가능한 목표고 어떤 사람들은 연봉이 세전 3천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쓰고 똑같이 모으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집은 맞벌이를 하고 어떤 집은 외벌이를 하는데 당연히 외벌이 하는 경우 더 악착같이 살아야겠죠. 거기에다가 또 외벌이인데 애가 한 2명, 3명 되면은 미친 듯이 아껴야지 저축은커녕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맞벌이 딩크 부부야. 애기 2, 3명 키우는 집 외벌이의
그런 가정 절약 수준만큼의 절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의지만 있으면은 더 내가 여유 있게 살면서 문화생활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면서 저축을 외벌이 가정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처럼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네 집 며느리도 아닌 사람은 뭐 애 교육비, 간식비, 부모님 용돈, 경조사비, 차례 지내는 비용 이런 게 나갈 리가 없죠. 거기에다가 딱히 쇼핑을 그렇게 즐기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기본적으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관리비, 전기세, 보험료 이런 거에다가 식비 정도만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게 쪼들린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맨날 호텔 가서 밥 사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애를 키우는 집인데 외벌이 가정이라고 해서 또 부모님이 반찬 해다 주거나 이러면은 금전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죠. 부모님이 해다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 파먹기, 무지출 데이 이게 가능한 거죠. 반찬값 무시하는데 그거 적지 않은 돈이에요. 볶음용 멸치 한몫다리 이거 이만큼 8,000원이 넘고 그거 물엿 넣고 뭐 달달 볶는 인건비랑 가스비, 락앤락 그릇 가격 따지면은 반찬이란 게 절대 싸지 않아요. 그건 반찬 가게 가서 사 먹어 보면 알죠. 이거는 또 혼자 벌어서 장을 봐서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면은 100%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돈으로 따지면은 상당한 액수가 될 반찬을 부모님한테 꽁으로 받아먹는 사람하고 자기가 혼자 해먹는 사람하고 생활비 나가는 차원이 다르고 당연히 저축할 수 있는 금액도 다르겠죠. 이렇게 사는 모습이 다양하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이 뭐 얼만큼 절약을 한다더라, 얼만큼 모은다더라, 나는 왜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이거죠. 저는 내 삶을 기준으로 얼마를 아끼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괜히 뭐 남하고 비교해봤자 내가 죄를 지은 느낌이 들잖아요. 죄 지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봤자 뭐 이자가 10원이 붙습니까? 100원이 붙습니까? 그냥 셀프로 내 인생을 조금씩 불쾌하고 불행하게 만들 뿐이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 눈으로 보면은 저는 되게 사치스러운 인간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독하다.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겠죠.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한 30대 후반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됐거든요. 이게 늙을수록 남의 말 안 듣고 지 꼴리는 대로 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꼰대의 시작, 꼰대 비기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예전보다 더 내 맘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제가 올린 브이로그 보면은 이케아 가서 하나도 안 사잖아요. 제가 과연 소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절제해서 그랬을까요? 실제로 저는 절제 별로 하지 않고 살아요. 제가 뭐 쇼핑센터, 이마트 어쩌고저쩌고 다 가도 물건을 잘 사지 않는 이유는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욕망을 억누르고 뭐 참고 견디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별로 필요가 없어서 안 사는 것이고 내 지갑을 열 만큼 그 물건이 매력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내가 별로 갖고 싶지 않다는데 굳이 내가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마트, 코스트코, 이케아 왜 가는 건지 궁금하죠? 이거는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바깥에는 덥거나 춥거나 미세먼지가 불거나 자외선에 노출되는데 그냥 안에 들어가면 심심하지도 않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니까 그게 운동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고 매력적인 물건이 있으면 저도 가끔은 충동 구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소비 욕구 절제의 달인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절제를 안 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게 되게 절제하면서 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과는 다르죠. 반면에 누군가의 눈에는 내가 외식으로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하고 식비 얼마 이거 제외하고는 돈을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저는 뭐 재산 물려줄 자식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내 생에 재산을 얼마큼 축적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죽으면 끝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사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 유일한 그런 목표, 희망 정도만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사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자녀들 키우는 제 동년배들보다는 씀씀이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내 삶을 기준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제 상황에 맞춰서. 괜히 남들보다 덜 아끼고 있다는 그런 죄책감까지는 가질 필요는 없다. 근데 또 눈치 없이 월급 받으면 다 써제낀 애들 있잖아.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고 월급 받으면 다 쓰지 말고 남겨 먹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신승리하는 거는 정신이 완전 나간 거라니까. 그냥 오늘 얘기는 나름 알뜰살뜰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등바등 아끼고 뭐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살 수 없어요. 특히나 나랑 비슷한 나이 언제 과로사로 뒤질지 모르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너무 욕망을 억누르고 그렇게 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욕망은 누르면 누를수록 점점 커지고 집착이 강해져요. 지금 내가 로제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배달비가 아까워서 못 먹겠어? 기말파카가 돈 아끼려면 배달해주지 처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못 넣으면 떡볶이가 10,000원이 넘어. 하지만 내가 너무 먹고 싶다. 징징징. 그럴 때 그냥 먹어. 시켜서 먹고 다른 걸 아끼라 이거죠. 아니면 돈을 좀 모아서 시켜 먹든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날을 정하든가 그럼 되잖아. 아니 뭐 떡볶이 좀 배달 시켜 먹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월급에서 저금하고 나면은 돈이 얼마 안 남아요. 배달 음식 부담돼요. 징징징. 근데 떡볶이는 먹고 싶고 그러면은 뭐 부업을 하든가 밖에 나가서 빈병을 줍든가 어떻게 해서 벌면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나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아낄 바에는 그냥 밖에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자. 궁상 떨지 말고 그냥 벌어와라. 그리고 여기서 나이를 먹으면 이상하게 현타가 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막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제가 전에 말을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짜 요즘엔 딱히 뭐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이런 거 사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약일 수도 있어요. 어떤 욕망이 없어져요. 그냥 욕망이 별로 안 생기니까 절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늙으니까 막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되게 막 좋다는 물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예쁘게 옷을 입고 꾸미고 싶지도 않고 내가 낸데 얼굴 이렇게 썩쳐난 채로 방송을 하거나 말거나 그걸 보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나만 괜찮다는데. 이런 심리 상태가 되니까 좀 그게 높은 자존감이다라고 이제 좋게 포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남의 시선에 별로 관심이 안 가져져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편하면 그만이죠. 내가 머리 감기 귀찮아서 머리 떡져가지고 방송하잖아요. 오늘은 감았습니다만 그냥 나는 나만 편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의 시선 그다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너랑 나는 다른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제가 방송에서 하는 말도 좀 걸러 들으세요.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당신의 삶을 잘 알지도 못하며 대단히 절약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자산가도 아니고 저 소유의 상가 건물 없습니다. 저 뭐 없어요. 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단지 저는 일상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런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줄여가고 있는 중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비교질 하지 말고 쓸 돈은 쓰고 모자라면 벌어라. 방송이 여기까지입니다.